한밤중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석은 칼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백정인 그는 짐승의 울음은 수없이 들었지만 사람의 울음은 달랐지요. 설마 그는 쓰레기 더미를 헤쳤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집더미 사이 천 조각에 쌓인 갓난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도석이 아기를 안아 올리는 순간 울음이 멈췄습니다. 아기가 도석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이상했습니다. 아기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도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주운 이 아기가 하늘조차 읽을 수 있는 천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신분제가 가장 공고하던 시절 한양 성문 밖에는 백정촌이 있었지요. 백정들은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천민이라 불렀고 같은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글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글로 벼슬을 얻었고 선비들은 글로 이름을 날렸지요. 하지만 천민에게 배움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들이 글을 배우다니 감히. 양반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길은 사람이 막는 세상이었지요. 백정촌은 한양 성벽 끝자락,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모이는 곳 근처에 있었습니다. 쓰레기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고 집들은 허름했으며 아이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지요. 도석아, 오늘도 소 한 마리 잡았다며?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사람들은 도석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같은 백정이었지만 도석은 일을 정확하게 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남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도석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오늘도 혼자로군. 도석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런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지요. 도석은 35살의 사내였습니다. 무쇠 같은 팔을 가졌고 체구도 컸지요. 하루에 소 한 마리를 혼자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함부로 목숨을 대하지 않았지요. 짐승도 생명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도석은 후배 백정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생명을 꼭 빼앗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도석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백정이 짐승을 불쌍히 여긴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도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석은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으리, 여기는 백정촌입니다. 잘못 오신 것 아니십니까? 노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풍채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양반이었을 것 같은 기품이 남아 있었지요. 잘못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살려고 한다. 예, 나는 이제 양반이 아니다. 몰락한 유생일 뿐이지.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학봉이었습니다. 한때는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선비였으나 당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지요. 여기서 뭘 하고 사실 겁니까? 그를 가르치려 한다. 아이들에게 말이다. 하지만 이곳은 백정촌입니다. 누가 그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더 가르쳐야 한다. 이학봉은 단호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배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 머리는 하늘이 준 것이니까. 도석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그날부터 이학봉은 백정촌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칸을 빌려 서당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워서 뭐 하겠소? 어차피 우리는 백정일 뿐인데.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석은 안타까웠습니다. 이학봉 나으리의 뜻이 이렇게 묻히는구나. 백정촌에는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아전 윤참봉이었지요. 윤참봉은 백정들을 관리하는 아전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일을 배정하고 규율을 감시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분수를 지켜야지. 윤참봉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백정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지요. 어느 날 윤참봉이 백정촌에 들어왔습니다. 이학봉이라는 자가 있다며? 예,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자냐? 그를 가르치려 한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천민들에게 그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무도 배우지 않습니다.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내보내라. 윤참봉은 이학봉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이학봉이요? 그렇소. 여기서 나가시오. 천민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소. 누가 금지했소? 나라의 법이요. 이학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오. 단지 배우고 싶어 하는 자에게 가르칠 뿐이요. 거기 누가 있소? 백정들이 그를 배우고 싶어 하겠소?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둘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석은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윤참봉을 거스르면 마을 전체가 고초를 겪는다. 하지만 이학봉을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도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참봉의 압력에도 이학봉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석은 그런 이학봉을 존경했습니다. 저렇게 의지가 강한 분이 계시다니. 어느 날 밤, 도석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쓰레기장 쪽에서 들려왔지요. 설마 아기를 버렸나? 도석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장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달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지요. 울음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도석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집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게 갓난아기였습니다. 천 조각으로 대충 쌓여 있었고 온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누가 이런? 도석은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이어도 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다니. 도석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석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맑고 또렷한 눈동자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의 울음이. 도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규칙적이었다는 것을. 마치 시간을 재듯 일정한 간격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우연일까? 도석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석은 아기를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에 천을 적셔 아기를 닦아주었지요.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도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석은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요. 아기의 몸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신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양반집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천하지도 않고. 도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석은 아기를 안고 이학봉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를 보아주십시오. 이학봉은 아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에 이학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이런 일이 많지. 먹여 살릴 수 없으니 버리는 것이야.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관아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네가 키우거나. 제가요? 그렇다. 자네가 주었으니 자네 책임 아니겠는가? 도석은 망설였습니다. 백정인 자신이 아이를 키운다. 하지만 이대로 버릴 수는 없다. 도석은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좋다. 내가 키우겠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학봉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은 뭐라 할 것인가? 돌쇠라 부르겠습니다. 돌쇠. 좋은 이름이구나. 그날부터 도석은 돌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백정인 자신이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도석이 미쳤나 봐. 주운 아이를 키우다니. 백정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도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도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젖을 먹여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으며 밤에 울면 달래야 했습니다. 도석은 백정 일을 하면서 돌쇠를 돌보았습니다. 도석아, 힘들지 않느냐?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석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를 안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으니까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가? 도석은 돌쇠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돌쇠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윤참봉이 찾아왔습니다. 도석, 그 아이를 내놓아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멋대로 아이를 키우다니 법을 어긴 것이다. 도석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백정 주제에 감히. 윤참봉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도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윤참봉은 비웃었습니다. 한심한 놈. 좋다. 그렇게 아이가 중요하다면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2배로 내라. 그리고 마을의 더러운 일은 내가 도맡아라. 알겠습니다. 윤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석은 돌쇠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아비가 무능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도석은 돌쇠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지요. 도석, 이 아이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학봉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이 보통 아이와 다르네. 이학봉은 돌쇠 앞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깜짝 놀라거나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정확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리고 손뼉 치는 간격을 눈으로 따라갔지요. 이 아이는 듣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고 있네. 헤아린다고요? 그렇다. 소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있어. 도석은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도석은 돌쇠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이학봉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는 소리를 구분했습니다. 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사람 목소리를 모두 다르게 반응했지요. 이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 도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돌쇠가 2살이 되던 해, 그
큰 병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열이 나며 신음했습니다. 도석은 급히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백정의 아이를 보지 않았지요. 천한 것들은 받지 않소. 도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의원은 냉정했습니다. 돌아가시오. 도석은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돌쇠를 안았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쇠의 열이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도석은 놀랐습니다. 이학봉도 신기해했습니다. 이 아이의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낸 것 같군. 며칠 후 돌쇠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돌쇠의 열이 내리는 주기가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정확히 같은 시각에 열이 올랐다가 내렸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학봉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있어. 도석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돌쇠가 3살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석은 일을 하다가 나무 토막을 쌓아두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5. 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5개. 정확했습니다. 나무 토막은 5개였지요. 도석은 나무 토막을 더 쌓았습니다. 이번에는 8개. 8. 돌쇠가 또 맞췄습니다. 도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야,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아무도. 그럼 어떻게 아는 거냐? 그냥 보이는데요. 도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3살 아이가 숫자를 센다. 그것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도석은 급히 이학봉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큰일입니다. 이학봉은 돌쇠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나무토막, 돌멩이, 곡식, 알갱이. 무엇을 내놓아도 돌쇠는 정확히 개수를 맞췄습니다. 이것은 이학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석, 이 아이의 재능을 절대 밖에 알려서는 안 되네. 왜입니까? 이 재능이 드러나면 이 아이에게 화가 될 것이네. 무슨, 득게나. 이 시대에 천민이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세. 도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숨겨야 하네. 이 아이의 재능을 철저히 숨겨야 해. 그날부터 도석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앞으로는 숫자를 세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왜요? 아비를 믿고 그렇게 하거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석은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도석은 그를 몰랐습니다. 백정인 자신에게 배움의 기회는 없었지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세상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돌쇠야, 이것이 소다. 소. 그렇다. 소는 힘이 세고 밭을 갈지. 도석은 손짓과 물건으로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나무를 보여주며 나무를 설명하고 돌을 보여주며 돌을 설명했지요. 돌쇠는 모든 것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한 번만 말해줘도 기억했고 2번 보여주면 스스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도석은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밤, 도석은 이학봉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저에게도 그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학봉은 놀랐습니다. 자네가 그를 배우겠다고? 예, 돌쇠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학봉은 도석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가르쳐 주지. 그날부터 도석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백정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지요.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글자가 잘 외워지지 않았고 손이 거칠어서 붓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돌쇠는 아비가 글을 배우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세요? 아니다. 괜찮다. 도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았습니다. 아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이지요. 돌쇠가 5살이 되었을 때 이학봉이 말했습니다. 도석, 이제 돌쇠를 서당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지만 저희는 백정입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학봉은 마을의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자 하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 말이오? 백정 도석의 아들입니다. 훈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정의 자식을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안 됩니다. 훈장은 단호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 양반 자제들과 함께 글을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만 돌아가시오. 이학봉은 아쉬워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당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백정의 자식은 받지 않소. 여기는 양반들의 서당이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도석은 분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학봉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분제의 벽이네. 재능이 있어도 머리가 좋아도 신분이 낮으면 기회조차 주지 않지. 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었나. 그날 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돌쇠야,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석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가 7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별이 움직이고 있어요. 별이? 예. 어제보다 조금 옆으로 갔어요. 도석은 하늘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리고 내일은 저기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이는데요. 다음 날 밤 정말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도석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학봉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학봉은 돌쇠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돌쇠야, 다음 달 보름은 언제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0나흘 후입니다. 맞다. 그리고 그날은 달이 아주 밝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별들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학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문을 읽고 있어. 천문이라뇨?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네. 이것은 타고난 천재야. 도석은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학봉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니야, 도석.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문을 읽는다는 것은 왕실에서도 민감한 일이네. 잘못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어. 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 재능을 절대 밖에 알려서는 안 되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예언을 목격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하늘을 잇는다더라. 천문을 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윤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참봉이 백정촌에 들어왔습니다. 도석, 나와라. 도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이 천문을 잇는다며. 그것은 아이들끼리 하는 장난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모두가 보았다. 윤참봉은 돌쇠를 불러냈습니다. 너 정말 하늘을 읽을 수 있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라. 도석이 돌쇠 앞을 막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켜라. 윤참봉은 도석을 밀쳤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은 나라의 것이다. 관하로 데려가겠다. 안 됩니다. 도석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백정 주제에 감히. 윤참봉은 군졸들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라. 그때였습니다. 이학봉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누구냐? 저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소? 무슨 소리냐? 천문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제대로 시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소. 윤참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시험하겠다. 그는 돌쇠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 돌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대답해라. 돌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쇠야, 제발 대답하지 마라. 윤참봉은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대답을 안 하다니. 그는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맞을 것이다. 도석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비켜라.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퍽. 도석의 등에 곤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울부짖었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괜찮다. 도석은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윤참봉은 몇 번 더 곤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석은 신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참봉은 지쳐서 곤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련한 놈.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에 또 소문이 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윤참봉은 떠났습니다. 도석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돌쇠가 울며 도석을 흔들었습니다. 이학봉이 도석을 부축했습니다. 도석,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도석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날 밤, 도석은 결심했습니다. 돌쇠의 재능을 완전히 숨겨야 한다. 아니, 숨기는 것을 넘어서 재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석은 이학봉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으리, 돌쇠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까? 그렇다네. 나도 살면서 이런 천재는 처음 보네. 그 재능은 혈통에서 온 것입니까? 이학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쇠는 양반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네. 그럼 순전히 하늘이 낸 두뇌일세. 혈통과는 상관없어. 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낮아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머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지. 이학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재능일세. 천민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면 기득권자들은 두려워하지. 그래서 짓밟으려 하는 거야. 도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돌쇠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세. 도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달 후, 윤참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관리들과 함께였지요. 도서, 내 아들을 관아로 데려가겠다. 무슨 이유로 그러십니까? 천문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관아에서 쓸 것이고, 아니라면 허언 죄로 다스릴 것이다. 도석은 절망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는 법이다. 거역할 수 없다. 돌쇠는 끌려갔습니다. 도석은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백정은 관아에 들어올 수 없다. 도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제발.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관아에서 돌쇠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너, 다음 보름은 언제냐? 대답해라.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놈이 관리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맞을 것이다. 회초리가 돌쇠의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끔. 돌쇠는 눈물을 흘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정말. 관리는 몇 번 더 때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지요. 결국 관리는 포기했습니다. 허언이었던 것 같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소. 그럼 풀어주시오.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도석이 달려와 돌쇠를 안았습니다. 돌쇠야, 괜찮으냐? 돌쇠의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석은 돌쇠를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답했으면 안 됐나요? 그렇다. 왜요? 도석은 돌쇠를 안고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 세상은 불공평하단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내 재능이 드러나면 너는 이용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게요. 도석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부터 도석은 돌쇠에게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는 모자란 척해야 한다. 모자란 척요? 그렇다. 숫자를 세지 마라. 하늘을 보지 마라. 똑똑한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텐데 그래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날부터 돌쇠는 변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숫자를 틀리게 세었으며 간단한 일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석의 아들이 모자란다더라. 그래서 천문을 읽는다는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만. 가엾게도 도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꺾는 것. 이것은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안다, 돌쇠야. 아비가 다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해요? 도석은 돌쇠를 안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돌쇠는 도석을 밀쳤습니다. 싫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돌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석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정말 미안하다. 도석은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 이것은 아비로서 감당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완벽하게 모자란 아이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천문 예측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달에 큰 행사가 있다. 날씨를 예측해야 한다. 관아는 전문가를 찾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백정촌에 천문을 읽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 말이냐? 헛소문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아는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 다음 달 보름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말해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돌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의 위치가 보였고 바람의 흐름이 느껴졌으며 날씨의 패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큰 비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놈이. 관리가 화를 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목숨이 위험하다. 도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관리는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시험을 하겠다. 다음 달 보름날 내가 예측을 해보거라. 맞으면 상을 주고 틀리면 허언 죄로 다스리겠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돌쇠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도석이 물었습니다. 돌쇠야, 정말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돌쇠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용당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일부러 틀리게 말하겠어요. 맞으면 제 재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할게요. 도석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돌쇠야,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게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겠느냐? 돌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말했습니다. 맑을 것입니다. 정말이냐? 예, 맑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정말로 하늘이 개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맞췄다. 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틀렸는데. 그때 돌쇠가 작게 웃었습니다. 도석은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나를 속였구나. 돌쇠는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지만 그것이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지요. 관리는 실망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군. 이 아이는 별 볼 일 없다.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석이 물었습니다. 돌쇠야, 일부러 그런 거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완전히 틀리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애매하게 맞춘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도석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아버지, 이제 괜찮을까요? 그렇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돌쇠는 완전히 평범한 아이로 기록되었습니다. 백정의 아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아니냐? 천문을 읽는다는 것은 헛소문이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석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돌쇠는 안전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아팠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것은 아비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었지요. 어느 날 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알겠어요. 무엇을? 왜 아버지께서 저를 바보처럼 보이게 하셨는지요? 도석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해하느냐? 예,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죠. 그렇다. 돌쇠는 도석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도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재능을 꺾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살아있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밤에만 하늘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아이로 살았지만 밤에는 여전히 별을 읽었지요. 도석은 그런 돌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돌쇠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었지요. 도석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저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사람을 돕다니. 예, 제 머리를 벼슬이나 권력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석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마음이구나. 이학봉이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이 되는 것은 어떻겠나? 장인이요. 그렇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 말이다. 내 수리 능력을 활용하면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목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무를 다루고 물건을 만들고 구조를 계산했지요. 돌쇠의 재능은 여기서도 빛났습니다. 복잡한 구조도 한눈에 이해했고 치수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목수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조용히 일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훌륭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만든 물건을 좋아했습니다. 도석의 아들이 만든 것은 튼튼하고 아름답다더라. 그 아이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 사람들은 돌쇠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천문학자나 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돌쇠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도왔습니다.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고 더 편한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더 안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돌쇠야, 행복하냐? 도석이 물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후회는 없느냐? 학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일 보람차요. 도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길이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석은 늙었고 돌쇠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도석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도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쇠야. 나는 행복했다. 너를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미안하다. 내 재능을 펼치지 못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돌쇠는 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더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도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날 밤 도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아비를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쇠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을게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돌쇠는 가족을 이루었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단다. 왜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지. 돌쇠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천재였다는 것. 하지만 신분 때문에 숨겨야 했다는 것. 그리고 아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아버지, 그럼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천재를 원했지만 아비는 나를 원했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별들의 움직임이 보였고 날씨의 패턴이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돌쇠는 작은 나무판에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자를 새겼지요. 하늘을 읽던 아이, 사람을 읽는 어른이 되다. 그것은 돌쇠의 인생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백정이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주워 키웠다고. 그 아이는 타고난 천재였지만 신분 때문에 숨겨야 했다고. 아비는 아들의 재능을 꺾었지만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세상은 천재를 원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천재성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능과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